오늘 아침 무릎이 뻐근해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여러분, 30년 경력의 현역 의사 이정훈입니다. 밤새 다리가 붓고 신발 신기가 불편하셨던 분 계신가요? 이런 증상 때문에 외출도 망설여지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아 걱정하는 어르신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2주 만에 무릎 통증, 다리 붓기 싹 사라집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그 무거운 피로감까지 싹 사라집니다. 비싼 약이나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이 아니라 집집마다 있는 감자와 이것 단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영자 어르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쑤셔서 외출을 꺼리셨던 분이었죠. 제가 알려드린 감자물에 이것 한 숟가락 넣어 드시기를 2주 실천하시더니 선생님, 요즘은 계단 오를 때도 무릎이 덜 아파요.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8세 이호철 어르신은 만성 피로와 다리 저림으로 잠을 설치셨는데 아침마다 감자물에 이것 한 숟가락을 드신 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없어지셨다고 좋아하셨죠.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중간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댓글로 고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강정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릎 통증과 붓기, 만성 피로에는 분명한 의학적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관절 주변의 만성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관절 연골이 조금씩 닳아가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생기는 작은 상처들이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관절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통증과 뻣뻣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무게를 모두 지탱하는 부위입니다. 걸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걸을 때마다 무릎에는 180kg에서 300kg의 힘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압력을 수십 년간 받아온 무릎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펌프질을 힘차게 해서 발끝까지 혈액을 잘 보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관 안쪽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중력 때문에 다리에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물이 고이고 붓기가 생기고 신발이 잘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30대에 비해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쉽게 피곤해지고 관절에도 더 많은 부담이 갑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이 모두 줄어듭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자연히 몸 전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흡수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 흡수율이 젊을 때보다 30% 정도 떨어집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되면서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인천에 사는 69세 조말순 어르신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30분 정도 지나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을 벗기도 힘들었고
저녁에는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고 근육량 측정에서는 정상보다 25%나 부족했습니다. 혈액순환 검사에서도 다리 쪽 순환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 있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오후에 다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다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약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사용해온 지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감자와 된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감자와 된장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자 하나만 봐도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중화시켜 줍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가 관절의 염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자의 폴리페놀이 바로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폴리페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30%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감자에는 칼륨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는 하루 필요량의 20%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나트륨이 쌓이고 이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겨서 붓기가 생깁니다. 칼륨이 이런 나트륨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입니다. 비타민C도 놀랍도록 풍부합니다. 감자 하나에는 레몬 반 개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관절 연골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다리 붓기의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라고 했는데 아르기닌이 이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된장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유산균과 바실러스균 같은 유익균들이 우리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관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리는데 관절 연골이 닳는 것을 늦춰주고 뼈 밀도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밀도가 15%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된장의 펩타이드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펩타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좋아지면 자연히 다리 붓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파서 외출을 많이 줄이셨다고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드셔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었고 위장도 안 좋아져서 약 먹기도 부담스러우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감자물에 된장 한 숟가락 넣어 드시는 방법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두 번째 주부터 무릎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많이 줄어들고 통증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이호철 어르신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만성 피로와 다리 저림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리가 저려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낮에는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감자물에 된장 한 숟가락을 넣어 아침마다 드신 지 3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밤에 다리 저림이 줄어들면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낮 시간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감자의 칼륨과 된장의 발효 성분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감자는 붓기와 염증을 줄여주고 된장은 관절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특히 흡수율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감자물은 이미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된장의 발효 성분들이 감자의 영양소 흡수를 더욱 도와줍니다. 단순히 감자를 삶아서 먹거나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이 두 가지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유익균까지 골고루 들어 있어서 종합 영양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집에서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감자물을 어떻게 만들고 된장과 어떻게 섞어서 드시면 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감자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 감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폭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자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큰 감자는 전분이 많고 너무 작은 감자는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감자 2개면 한 번에 마실 양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흙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칫솔로 문질러서 껍질의 이물질도 모두 제거해 주세요. 두 번째, 감자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째 사용해도 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이나 이물질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자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강판이 없으시면 믹서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믹서기를 사용할 때는 물을 조금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농도가 옅어지니까 감자가 잠길 정도만 넣어주세요. 네 번째, 간 감자를 깨끗한 면포나 거즈에 싸서 꽉 짜주세요. 이때 나오는 즙을 받아두세요. 힘이 없으시면 체에 넣고 숟가락으로 눌러서 즙을 짜내도 됩니다. 다섯 번째, 짜낸 즙을 그릇에 담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쪽에는 맑은 물이 생기고 아래쪽에는 하얀 전분이 가라앉습니다. 위쪽에 맑은 물만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에 따라내면 이것이 바로 감자물입니다. 감자물의 색깔은 약간 노란빛을 띠는 투명한 색입니다. 맛은 조금 떫고 밋밋한 맛이 납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이제 된장을 넣어 보겠습니다. 된장 선택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은 전통 된장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된장 중에서도 무첨가 된장이나 유기농 된장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감자물 1컵, 약 200ml의 된장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된장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목에 걸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맛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의 떫은 맛과 된장의 짠맛이 어우러져서 생소한 맛이 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꿀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 더해서 묽게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비타민C도 보충되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생강을 조금 갈아서 넣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언제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일 때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식전에 마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드시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후에 피곤할 때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컵 마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 드셔야 할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하루 2번까지 늘려도 됩니다. 한 번에 마시는 양은 한 컵,
약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세 박순자 어르신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다리 붓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발등과 발목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벗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저녁까지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아침에만 감자물에 된장을 타서 드셨는데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덜 뻣뻣해졌고 3주 후부터는 오후에도 붓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양말 자국도 거의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감자물은 만든 당일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기 쉬워서 색깔이 변하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더라도 24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만약 미리 만들어두고 싶으시다면 감자물만 따로 만들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된장은 마실 때마다 그때그때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감자에 싹이 났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구토, 설사, 폭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된장의 염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루 한 숟가락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된장을 사용하시거나 양을 조금 줄여서 드세요.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감자물과 된장 조합을 실제로 실천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생생한 후기와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사는 71세 정만호 어르신의 상세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무릎이 얼어붙는 것처럼 뻣뻣해져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염진통제를 드셔도 효과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고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 위장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아보시고 주사치료도 해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자물에 된장 한 숟가락을 넣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앉았다 일어설 때 나던 소리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3개월째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소염 진통제를 거의 먹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도 드셔도 되나요? 감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된장의 염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된장 한 숟가락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염 된장을 사용하시거나 된장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감자의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물로 만들면 전분 대부분이 제거되어서 혈당 상승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양을 적게 해서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문제 없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두 번째 질문,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드셔야 하나요?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이 가장 좋고 여유가 되시면 오후에 한 번 더 드셔도 좋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2주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변화를 느끼시는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증상이 심한 분들은 2-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자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 드실 때 속이 약간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거나 물을 더 넣어서 묽게 만들어 드세요. 대부분 3일에서 5일 후에는 적응됩니다.
네 번째 질문. 맛이 너무 이상해서 먹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맛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이럴 때는 꿀을 조금 넣거나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생강즙을 조금 넣으면 매콤한 맛이 나면서 먹기 편해집니다. 사과즙을 조금 섞어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넣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감미료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언제까지 드셔야 하나요? 평생 드셔야 하나요?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면 횟수를 줄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번 드시던 것을 하루 1번으로, 하루 1번 드시던 것을 이틀에 1번으로 줄여보세요.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댓글로 보내주신 실제 사연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사는 박영희 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3주 전부터 감자물에 된장을 넣어서 매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만성 피로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피곤했는데 요즘은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안양에 사는 김철수 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한 달간 꾸준히 드신 후 계단을 훨씬 편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생활 속 건강 팁들이 있습니다. 감자물을 드실 때 가벼운 산책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산책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잠자리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밑에 받쳐서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면 밤사이 다리 붓기가 많이 빠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잘 보셨습니다. 오늘부터 가벼운 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자물과 된장을 활용한 자연 건강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 선택과 보관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감자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 감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감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냉장고보다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서 튀겼을 때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된장 선택과 염분 관리입니다.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은 전통 된장을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된장 중에서도 방부제, 색소, 인공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된장의 염분을 특히 주의하세요. 저염 된장을 사용하시거나 된장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체 염분 섭취량을 고려해서 다른 음식의 염분도 함께 조절하세요. 세 번째, 특별한 질환이 있는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의 칼륨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감자물이라고 해도 탄수화물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문제 없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복용법과 보관법 주의사항입니다. 감자물은 만든 당일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더라도 24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하루 권장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나 폭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한 2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건강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요법은 개인별로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자물과 된장은 건강보조요법일 뿐이며 기존에 드시던 약물 치료나 전문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 또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며 영상 제작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정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무릎 통증과 붓기,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자물과 된장이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자연요법과 함께 운동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